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는 미술 전시가 열렸습니다. 마포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과학 행사가 대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청년 고용률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필수 의료제품 공급 불안에 대응해 현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미술 전시가 이번 달 30일까지 열립니다. 지역 작가들이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를 담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없어요. 추위 속에서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노란 우산을 쓴 아이들은 서로 어깨를 맞댄 채 하늘로 소풍을 떠납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광주민족미술협회 소속 작가 8명이 꾸민 12번째의 봄, 기억하고 함께합니다입니다. 다 기억에서 지워지거나 그렇게 됐어요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아마 조금이라도 한번 들렸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어쩔까 해서 만든 겁니다. 세월호 참사와 제주항공 참사 등 사회적 아픔이 있는 현장을 찾아 예술로 위로를 건네온 부부 작가. 동료들에게 세월호 참사가 잊혀지는 안타까움을 토로했고 작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담은 작품을 한 점씩 내놓았습니다. 부부는 희미해져가는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전시장 한켠에 72시간의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오셔가지고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 이 기억을 본인들이 이렇게 기록했다가 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전달해서 우리가 항상 늘 깨어있게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담양 산너머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KBC 고울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도심 속 하천에서 카약과 패들보드를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서울 동대문구가 오는 5월 1일부터 중랑천 이문수변 공연에서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을 운영합니다. 서울 동대문구가 중랑천 이문수변 공연 이화교 하부에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체험 종목은 카약과 패들보드로 만 8세 이상 동대문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이용료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전, 오후 각 2회씩 하루 총 4회 운영되며 회당 60분씩 진행됩니다. 회당 참여 인원은 최대 20명으로 제한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5월 프로그램 예약은 이미 4월 10일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매월 20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는 늘어나는데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주택가, 이 주차난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포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포구가 추진하는 2026년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마련하거나 자투리 땅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주차면 1년 기준 1,000만 원부터 시작해 추가 면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투리 땅 주차장은 방치된 나대지나 자투리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면 1년당 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마포구 교통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건설업계가 중동전쟁 여파로 자재 수급 불안과 공사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업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부 건설업계 합동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전국 17개 도시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지체상급 면제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건설자재 가격조사 주기도 단축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공사비 인상과 자재 공급 안정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2026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지난 17일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일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AI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첨단 기술 체험부터 대회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대전 전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과학 행사인 2026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17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카이스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6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첨단 과학기술 전시와 체험, 공연, 강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특히 카이스트 로봇 부스가 큰 인기를 끌며 아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았고 움직이는 로봇과 AI 퀴즈 체험 등이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수도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과학문화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아이들의 미래 자산 형성 기반을 돕는 꿈키움 청약통장 개설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아동 명의의 청약통장에 10만 원을 입금해 성인이 됐을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선물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 179명이며 사업비 약 1,800만 원은 전액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안으로 구는 오는 5월까지 대상자 취합 및 확인 절차를 거쳐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청년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속에서도 비수도권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고용률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도내 청년 인구는 순유출 감소세를 딛고 2025년 2,543명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청년 고용률도 73.5%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GRDP 성장률 전국 1위와 광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맞춤형 청년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산업단지 교통, 생활 인프라 개선과 주거 자산 형성 지원 등 청년 정주 여건 강화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도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청년 기금 신설, 주거 지원,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00억 원 규모의 성장 펀드와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산업 다변화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연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의 사전 가입을 집중적으로 홍보합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태풍과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 취약 지역의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해 장마철 이전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주사기와 주사침 등 필수 의료 제품의 공급 불안에 대응해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의사회와 보건소, 포항, 김천, 안동 도립의료원, 의료제품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일부 품목의 공급 지연이 의료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지사 연결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구미시가 2027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미래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별 타당성과 정책 부합성,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중앙부처 동향을 분석해 변수 대응 전략을 재정비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 반도체 소재 부품단지 구축과 방위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구 경북 광역철도 동구미역 신설과 구미 신공항 철도 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AI 기반 로봇 산업 인재 양성과 미래 신산업 육성 사업도 추진됩니다. 정성현 시장 권한대행은 국비 확보는 구미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낙동강 체육공원이 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노란 유채꽃 물결로 봄의 절정을 알리고 있는데요. 상충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원 내 약 16,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유채꽃 단지는 강변을 따라 펼쳐지며 도심 속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현재 개화를 시작한 유채꽃은 다음 주쯤 만개해 5월 초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객들은 넓은 산책로를 따라 유채꽃을 감상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둘러보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청보리와 헤어리 배치도 함께 어우러져 더욱 다채로운 봄 풍경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화재와 날개 파손 사고로 안전 논란이 불거진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가 결국 철거됩니다. 영덕군과 풍력발전단지 운영사는 군유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14기를 내년 4월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 운영사는 사고 설비를 포함해 14기를 순차적으로 해체하고 사유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10기는 최신 설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철거 이후에도 남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군특성화고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영천전자고와 신라공업고, 경북드론고 등 도내 6개 군특성화고 학생 240명이 참석해 기술부사관을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행사장에는 6회 공군과 해병대 홍보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의 진로 이해를 도왔고 결의문 선서와 격려사를 통해 사명감도 다졌습니다. 이어 공군 의장대 시범과 태권도 공연이 펼쳐지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이번 발대식은 중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개방돼 군 특성화고 진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군 특성화고는 재학 중 군 전문 기술을 익히고 졸업 후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미래 직업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천농협이 수출과 금융, 보험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모두 최고 성과를 인정받으며 3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지역 농협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영천농협이 각종 전국 단위 시상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샤인머스켓을 앞세워 미국과 캐나다, 대만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하며 200만 불 수출 달성탑을 받았습니다. 신용사업 부문에서도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상호금융 대출금 5천억 원을 돌파하며 대출금 달성탑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에 농업인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 보험사업 성과까지 더해 농협 손해보험 연도대상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수출과 금융, 보험까지 3개 부문을 동시에 석권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영천농협은 앞으로도 균형 있는 사업 성장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경주 외동농협이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 육묘장을 준공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본격 나섰습니다. 외동읍 냉천리에 들어선 스마트 육묘 지원센터는
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온실과 발화실 등 첨단 시설을 갖춘 대형 육묘장으로 연간 약 15만 장의 모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고추와 가지 같은 원예 작물은 물론 꽃 모종까지 생산해 시설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울산 농소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총 45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농협 측은 이번 육묘장이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북구 제3산업단지에 있는 옛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38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에 확정된 혁신지원센터에 2개 층을 증축하는 통합 건축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센터에는 근로자 건강센터와 산업안전 컨설팅 시설 등 복지 기능과 함께 문화소통과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의 한 폐교가 청년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영주 소백산 예술촌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전국 141개 청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단 10곳만 선정됐습니다. 소백산 예술촌은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 계획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앞으로 3년간 총 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 정착과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인 소백산 예술촌을 중심으로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과 공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 안동시가 전국 당구인들의 열기로 뜨거웠는데요. 3쿠션 당구 대회가 안동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2026 안동시장배 전국 3쿠션 당구 대회는 대한당구연맹이 주최하고 경북도 당구연맹과 안동시 당구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규모 행사로 동호인은 물론 국내 정상급 선수 등 1,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 행사로 자리 잡으며 당구 종목의 저변 확대와 동호인 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방문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에는 전국 복싱 유망주들의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복싱 선수권 대회가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2026 전국 종별 복싱 선수권 대회는 대한복싱협회와 영주시 복싱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누며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대규모 선수단과 관계자 방문으로 숙박과 외식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군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중년 남성 대상 봄나물 요리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송읍 행정문화센터 공유주방에서 5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자 모집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리 교실은 봄동과 미나리, 달래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배우는 실습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이 요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내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청송사과와 산소카페 청송군이 2026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청송사과는 사과 브랜드 부문에서 14년 연속, 산소카페 청송군은 도시 브랜드 부문에서 7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청송사과는 해발 250m 이상의 고지대와
큰 일교차 속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며 청송군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을 받을 만큼 뛰어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 강화와 힐링 관광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현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재보선 그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확정된 곳만 벌써 6곳.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이 오는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이 보궐선거 지역으로 추가되는 곳까지 더하면 최대 17가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미니 총선이 따로 없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확정된 지역과 사실상 유력한 지역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구 을입니다. 이곳은 이재명 현 대통령의 지역구였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고 약 1년 가까이 의원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월 사직과 동시에 출마를 선언했고 이 같은 날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복당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 지역에서만 5선을 지낸 뒤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내준 인물입니다. 이후 계양구로 전입 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아직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과 전 현대울산 종합금융 출신의 박상군 정당인 2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3일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친 뒤 순차적으로 면접 심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역구별 정당 지지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씨의 나이가 조사한 결과 계양을에서 민주당 59.4%, 국민의힘 24.1%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갑도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민주당에선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데다 연수구청장을 지낸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당에서 계양을 교통정리를 하면서 이 송영길 전 의원을 연수갑으로 출마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승현 연수갑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 중앙당 차원의 본격적인 공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인천 연수구갑 선거구에서 정당 지지도 살펴보면 이 민주당 55.3%, 국민의힘 27.3%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전재소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이 부산 북부갑입니다. 전재소 의원이 오는 30일까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재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선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아예 자택까지 부산 북구 만덕동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부산 시민들, 북구 시민들, 그리고 만덕의 시민들을 위해서 몸 던질 각오로 왔고 그렇게 할 겁니다. 경기 하남갑도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확정되며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움직임을 일으키는 쪽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이용전 의원, 이창근 한합을 당협위원장, 김기훈 변호사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후보로 내세우자는 의견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하남시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추미애 의원의 내공으로 승리했다고 할 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중량급 인물을 전격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평택시 을입니다.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월 16일 기준 서재열 스카이학원 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데 이어 유성전 평택시장 후보도 출마를 선언하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으로 유이동 이재영 전 국회의원, 이영배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강정우 전 평택시의회 의장이 출마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 지역이 단숨에 전국 최대 관심구로 떠오른 건 조국 혁신단 대표의 등판 때문입니다. 조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을에서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평택을 국회의원이 되어 평택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평택을에서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평택을은 지난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의 험지입니다. 평택 시민일보 의뢰로 주식회사 STI가 조사한 경기 평택시 을 선거구에서 정당 지지도 살펴보면 민주당 45.3%, 국민의힘 26.4%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조국 당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만큼 향후 정당 지지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 갑입니다. 이 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대출 사기 혐의 유죄 확정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친명대 비명구도의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친명계로 알려진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은 일찍이 안산갑 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안산갑 차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문계 핵심으로 꼽혔던 전해철 전 의원도 같은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전 의원은 2018년 경기지사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맞붙었던 인물로 이후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며 갈등설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성민 전 의원, 김석훈 전 안산시 의회 의장, 이기학 전 국민의힘 안산시 상록구갑 당협위원장, 한갑수 경기도당 스마트환경위원회 위원장, 허숭 제6대 안산도시공사 사장 등 5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중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는데요. 이 장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전쟁 추경 예산이 대중국 지원에 편중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활발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구 선호 정당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주식회사 데일리 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호 정당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0.1%가 민주당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4%로 두 정당 간 격차는 36.1%포인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충남 아산시 을입니다. 강훈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입성과 동시에 의원직을 사직하면서 이 보궐선거가 확정됐습니다. 여야 후보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이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이 완료된 후 후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후보자 공모를 완료한 국민의힘에서는 김민겸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홍보위원, 신수정 충남도당 교육특별위원장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어서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이 지역은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박 의원이 충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김혁존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포스트 박수현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이 선거 캠프 실무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 문승우 전북도 의회 의장,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후보자 추가 접수를 진행 중이라며 오지성 전 군산, 김제, 부안갑 당협위원장이 접수를 완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전주 MBC, 전북 도민일보, 주식회사 프레시안 전북 취재본부 공동 의뢰로 주식회사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조사한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의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이 민주당 77%, 국민의힘 6%, 조국혁신단 6%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에서도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출마에 나선 이원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결정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김춘진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박준배 전 김제시장, 이광수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며 치열한 밑바닥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광산구 을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4월 30일 이전에 민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이번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광주 광산을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강유현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있습니다. 김성진 광주미래모빌리티진흥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30일까지 후보자를 추천 발굴하고 5월 초 당내 선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울산 남구갑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된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김상욱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 시점에 따라 3중 선거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중 선거는 같은 지역 유권자들이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3개 투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후보로 전태진 변호사를 전략 공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 남구갑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그동안 울산 지역 총선에 도전했던 몇몇 인사들도 공천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변수로 작용할 요인이 개혁신당의 참전인데요. 이 개혁신단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김동칠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창당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을 탄탄히 뒷받침할 조직력, 그것 또한 보탬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지난 19일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의원이 4월 30일까지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고유기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우 전 서귀포시장이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기철 제주도당 위원장과 이경용 전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추가될 지역이 생깁니다. 대구시장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지난 17일 발표한 예비 경선 결과를 보면 유영하 의원, 추경호 의원으로 압축됐고 최종 후보는 4월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인 달성, 또 유영하 의원의 지역구인 달서갑 가운데 최종 후보의 지역구 한 곳이 보궐선거 지역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확정된 곳과 유력 지역을 합쳐 최대 17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 지역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으로선 의석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이 지방선거 못지않은 무거운 과제가 됐고 국민의힘으로선 야당 험지에 교두보를 마련할 기회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미니총선이 동시에 펼쳐지는 뜨거운 격전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현황 살펴봤습니다. 4월 중순부터 벌써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경우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4월 중순 최고 기온 중 5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뜨겁고 습한 남동풍이 태평양 쪽에서 불어닥친 탓이 크지만 이 근본적으로는 온난화로 달궈진 바다가 대기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온난화 영향으로 봄철 더위가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봄옷을 꺼낼 틈도 없이 여름이 오는 게 이제 낯설지 않은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